보자. 또 문법을 나가 보자. 어렵대. 천천히 하자 우리가. 볼까? 활동부터 한번 보자. 책 한번 봐봐.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보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시다방 밑에 선생님이 나이를 여쭈려고 할 때 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연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대. 나이라는 단어를 쓰면 예의가 없는 것 같고 연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고 참 고민이다, 그죠? 딸기 케이크는 다 팔리셨어요.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카페 가면 많이 하지. 요즘에 잘못된 것들이 많아. 넘어가 보면 뭐 생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우리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과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사동인데 피동, 사동이라는 표현, 인용 표현, 얘들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고 하자. 글쓴이의 태도나 입장을 드러내는 어휘들, 뭐 전문어, 사고 도구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울 겁니다. 어렵습니다. 의문 변동이 제일 쉽습니다. 문법 중에. 보충 자료,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지금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건 좀 애매한데 뭔가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피동 표현은 주가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한다 생각하면 돼. 뭐 일단 단순하게 얘기하면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라는 문장에서 토끼는 호랑이한테 잡히는 행동을 당했지.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피동이라 하는 건데 뒤에 다시 할 거야.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끌어써서 표현하는 거야. 뭐 큰 따옴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고 뭐 이런 건데 또 할 거야. 자, 한번 가보자. 높임 표현. 왼쪽에 활동 안내를 좀 봐봐. 문장에서 주체가 있어, 얘들아. 주체가 뭐지, 연준아? 주어. 주어가 왜 주어지? 주체가 왜 주어지? 주어라는 단어는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 뜻이거든. 그치? 그러면 주체를 나타내는 말을 왜 주어라 하냐 이거지. 주체가 뭐냐 이거지. 그치? 도경아, 주체가 뭐고? 도경아 옷 이쁘게 입고 왔네. 일찍 땡겨 있죠 지금. 딱 맞춰봐. 진짜 주체. 니 배웠잖아 이쪽시고. 기억이 안 나? 동현? 일단 쉽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주체라는 건 얘들아 우리는 그냥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행동을 하는 뭐시기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떤 문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선생님에게 선물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 드리는 행동을 일단 먼저 찾을 거야 우리는. 그러면 이 행동을 누가 했어? 그러면 얘가 했어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우리가 주어라고 쉽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가라는 놈은 내라는 놈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조사란 말이야. 그걸 우리는 격조사라 하거든. 그럼 격조사 중에서도 주어를 나타내니까 주격조사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혹시 나는 조사 못 찾는다, 헷갈린다, 없나?
조사 찾을 수 있어야 돼. 뭐 운변동에도 하긴 했지만 경상이랑 영진이는 안 해서 영진이 했구나. 경상은 안 해서 조사 찾을 수 있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에게라는 얘는 행동을 안 하지. 들이다는 행동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쉽게 생각하면 주체를 우리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잡아놓고 객체는 그럼 얘랑 반대로 잡아놓으면 돼. 행동을 안 하는 거 잡아놔요. 쉽게 생각하면 일단 뒤에 가면 뭐 목적어냐 부사어냐 이렇게 할 건데 일단은 지금은 그럼 쉽게 생각해서 높임법이라는 건 행동을 하는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 행동을 하지 않는 객체를 높이면 객체 높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됐지? 안 어렵지? 자, 가보자. 빗줄 친 표현이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 자, 이걸 잘 봐야 돼. 경상이었고. 한 번씩 우리가 이번 시험도 쳐보면 알겠지만 뭔가 정의에 대한 것들을 좀 쓰라는 게 나오거나 찾는 게 나온단 말이야. 높임 표현은 모든 높임 표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우리는 높임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알아야 돼. 어제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동사 프로그램에 관해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할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좋아, 같이 가자.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 이 말을. 근데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자꾸 하니까 좀 어려워, 얘들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 자, 예시답을 한번 볼까? 소개하신가 여쭤보러는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고, 그렇지. 갈래와 좋아는 친구끼리 서로를 낮추는 표현이고, 소개하신에는 주체 높임, 여쭤보러는 객체 높임, 갈래와 좋아에는 상대 높임이 있대. 뭐 그렇대. 아직은 잘 모르겠어. 뭐 그런 느낌이야. 아직까지는. 자, 한번 보자. 문법적으로. 자, 그럼 우리는 하자가 어떤 대상 또는 상대, 대상을 잡는 게 이제 주체랑 객체라 생각하면 될 거고, 이 대상을 잡는 게, 그리고 상대, 높이거나 낮추는 거. 상대는 청자라 생각하면 돼. 그냥 내 말 듣는 청자. 상대방. 상대 높임은 높이는 것도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거고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거야. 뭐 그렇대. 뒤에 다시 설명할 거야. 아무튼 그게 높임 표현인데 높임 표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주체를 높이느냐 행동을 하지 않는 객체를 높이느냐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일단은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옛날에는 보통 상대 높임부터 나왔었는데 올해 바뀐 거에는 주체 높임부터 나오고 있는데 자 보자. 주체 높임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술의 어떤 행동이겠지. 뭐 행동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소술의 주체를 우리는 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야. 뭐 동사냐 형용사냐 이렇게 구분하면 좀 어렵고 아무튼 우리는 행동을 하는 애 다 행동으로 생각을 하자. 꽃이 예쁘다 했을 때 뭐 예쁘다의 행동은 누구야? 꽃이라고 우리는 잡자 그냥 일단은. 자 높이는 표현이야. 소설의 주체가 하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사용은 당연하지.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어떻게 실현을 시킬 거냐 이거야. 주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소수어에다가 선어말 어미 안 된다. 안 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먹다라는 말이 있을 때 이거는 잘 봐야 된다. 그 변동에도 들어오는데 이 먹다가 활용이 될 거야. 즉 활용이 된다는 말은 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의미는 똑같아. 그치?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어를 활용시킬 거야. 모습을 바꿀 거야. 저거 왜 안 좋고 보고만 있어.
그러면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그냥 이것만 봐야 되나? 다를 붙일 수 있는 말이냐 아니냐만 보면 돼.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먹다에 먹을 적을 땐 나는 이렇게 적을 거고, 변동할 때도 봐야 돼. 이제 이거 웃길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얘는 우리가 하선지에 붓고 씻을 때 쓰는 먹 이런 거야. 달라 두 개가. 그러면 이때 자 이제 앞에 봐. 이때 활용이 될 때 이 앞에 놈은 지금 안 바뀌어. 그지? 그럼 이 앞에 놈을 우리는 어간이라 배웠고 변동할 때도 했고 뒤에 오는 얘들을 묶어서 어미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얘는 조사고 얘는 어미가 돼. 같은 놈이지만. 되지? 근데 물어. 됐지? 근데 얘를 조사라 하고 얘를 어미라 할 때 같은 눈인데 왜 달라요? 라고 애들이 물으면 우리는 얘는 혼자 쓸 수 있고 얘는 혼자 못 쓰는 어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됐지? 근데 우리가 배운 걸로 치면 방금 한 걸로 치면 임마도 어미란 말이야. 그지? 됐지? 그러면 우리는 얘가 혼자 이렇게 있을 땐 상관이 없어. 그냥 어간, 어미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어미가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름을 정해줄 필요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어미, 두 번째 어미, 세 번째 어미 이런 식으로. 그치? 안 그러면 너희가 야들아 앞에 봐. 어미 적어봐. 그러면 아씨 는을 적으라는 거야. 다를 적으라는 거야. 뭐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첫째, 둘째, 셋째로 이름을 적어줄 거야. 우리는. 됐지? 그럼 우리는 얘부터 이름을 정할 거야. 얘 이름을 우리는 말의 끝에 우리 종말 일 하잖아. 그치? 나오는 어미다. 이렇게 할 거야. 어미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 문장을 끝내면 종결어미, 뭐 명령하면 명령형 어미, 청류하면 청류형 어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위치에 따라서만 지금 볼 거야. 의미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임마는 어말 어미보다 먼저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자를 써서 선 어말 어미라 할 거야. 발음의 편의상 그냥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어말 어미 앞에 온다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에 또 뭔가가 나와 의미가. 그럼 다 선어말 어미야 그냥 얘들은. 그러면 내가 적을 때 잘 봐야 돼. 내가 적을 때 얘들을 적을게. 따라와서 적으면 나는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놀래라. 이렇게 적을 거고 이렇게 적을 거고 이렇게 적을 거야. 아, 어간이네. 아, 선어말 어미네. 어말 어미네. 얘 뒤에 뭔가 와야 되네. 얘는 앞에도 뭔가 와야 되고 뒤에도 뭔가 와야 되네. 얘는 앞에 뭔가가 오면 되네. 특히 선어말 어미는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선어말 어미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있어. 이렇게 보는 거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있어. 그러면 얘는 자, 앞에 보고 있지. 얘는 요때 쓰이는 는인 거야. 다르지 두 개가. 뒤에 할 건데 앞에 있는 걸 간형사형 어미, 뒤에 걸 선어말 어미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우리가. 이걸 구분해줘야 우리가 나중에 시제를 따질 수가 있어. 됐지? 그러면 일단 자 다시 와서 그러면 자 우리는 일단 소수로에다가 뭐 예를 들면 가다라는 소수가 있다 치자. 거기에다가 선어말 어미
상황에 따라 시를 넣을 수도 있고 항상 갈로 해놓은 건 상황에 따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있다라는 소수로에서는 의시를 넣을 거고 가다라는 거에는 그냥 가시다 이런 식으로 넣을 거야. 됐지? 아, 선언말 의미를 붙이는 거 한 개 방법 나왔고 아까 우리 했죠?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보통 이랑 가만 주격조사로 잡아. 은느는 안 잡아 우리가 고등부에서 보조사라고 따로 뺄 거야. 아무튼 이나 가를 쓰던 걸 깨서로 쓸 거야.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해놔. 그럼 우리는 문장에서 얘가 무슨 높임이네, 어떻게 해서 무슨 높임을 실현시켰네, 얘들의 종류는 뭐네를 볼 거야. 됐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얘들 계시다나 주무시다 같은 것들은 특수어휘라 하는데 특수어휘는 원래부터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야. 이게 헷갈려. 계시다, 게다에 시가 있는 게 아니야. 가시다 같은 경우가 얘는 가다에 선어말 어미가 들어온 건데 얘는 원래 계시다야. 구분해야 돼. 100% 나와. 주무시다 같은 것들. 경상요구에서는 얘를 특수어휘로 보는 셈도 있고 아니면 잡수다에 시를 붙여서 더 높였다 해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갔다 보는 셈도 있어. 경상요구만 그래. 근데 올해는 모르겠어. 그건 잘 봐. 하고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우리가 높임 표현을 찾아봐 그럴 거야. 그러면 쭉 읽어. 그냥 읽으면서 높임 표현을 표시만 해. 이렇게 있지. 그러면 깨서랑 소개하다에서 시는 요 니은은 신경 쓰지 말고 하지. 니 시는 누구 때문에 썼어? 이럴까? 내가 물을까? 그다음 누구 때문에 썼어? 하면 뭘 할래 너가? 누구 때문에 썼어? 쌤 때문에 썼지. 쌤이 이 행동을 해야 하네? 하지. 그러니까 얘는 주체지. 그럼 어떻게 쓴 거야? 아, 주격조사랑 선어말 어미 시를 써서 얘도 선어말 어미야. 왜냐하면 요 니은이 있기 때문에 니은이 가정사용 어미거든. 아무튼 요 어미, 니은 어미 앞에 있는 시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야. 얘도 다 적어놔. 놀지 말고. 또 여기서 깨랑 여쭙다라는 말은 누구 때문에 썼어? 요 선생님 때문에 쓴 거지. 요건 달라. 위에 요거랑 요건 달라. 같은 선생님이라도 상황에 따라 주체 높임일 수도 있고 객체 높임일 수도 있고 상대일 수도 있고 다 달라. 따로 다 따질 거야. 우리는 이제 쪼개서. 집에 가서 숙제를 내면 그냥 막 풀지 말고 쪼개봐. 직접 쪼개봐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익숙하지 않아. 이게 지금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깨나 여쭙다는 선생님 때문에 썼어. 여기 선생님. 이 행동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객체야 그냥. 객체는 다시 또 할 거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주체냐 객체냐를 구분할 때는 높임법 찾고 누구 때문에 썼어? 아, 이 사람 때문에 썼네. 이 사람 이 행동 해야 하네. 하면 주체, 안 하면 객체. 끝이야. 됐지? 혹시 안 되는 사람 묻고.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이 말씀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져. 말씀은 내한테 말씀이라 하면 내 말을 말씀이라 하면 나를 낮추는 거야. 상대방한테 말씀이라 하면 상대방 말을 높이는 거야. 두 가지 의미를 가져.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 왠지 내가 내 말을 높이는 것 같은데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드릴 말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 내 말을 말씀이라 하면 낮추는 의미가 있어. 자, 그럼 보자.
말씀이 계신다 그랬어 지금. 야는 지금 계시다야. 근데 계시다의 주체가 말씀이야 지금. 계시다는 사람한테만 써야 돼. 무조건. 말씀이 계실 수는 없어.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있겠습니다라고 할 거야. 왜? 계시다라는 건 사람한테만 써야 돼. 말씀이 계실 수는 없어. 그래서 주어인 말씀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할 거야. 아 근데 좀 찝찝해. 뭔가 좀 이렇게 좀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은 채로 뭔가 좀 찝찝해. 보니까 앞에 봐. 교장 선생님의 말이야. 교장 선생님 어떤 일부분, 소유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신체 일부나 이런 것들 있을 때 높여주고 싶어. 교장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을 높일 방법은 없어 지금. 이 문장에서. 그래서 나는 얘를 높여줄 거야. 다시. 말씀을 다시 내가 높여주면 말씀의 소유자인 교장 선생님이 간접적으로 높아져. 말씀의 주인은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해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이런 표현을 쓸 거야. 의시를 넣을 거야. 의시는 언제 넣는다고 선우야? 무슨 높임일 때? 주체 높임일 때. 무조건. 우리 하나밖에 안 했어 선우야. 필기 똑바로 하고 선우야. 똑바로 적고 해. 막 적지 말고 지금 못 알아본다 자식아. 그러면 앞에 봐. 앞에 봐. 있겠다에서 있는 게 말씀이니까 우리는 주체 높임인 의시를 넣었을 때 높아지는 건 말씀이야. 그러니 얘는 주체 높임이야. 그지? 객체는 아니야. 그지? 있는 행동을 하는 말씀을 높이는 거니까. 그리고 의시는 무조건 주체 높임이니까. 있는 거의 주어는 말씀이니까 주체 높임이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말씀을 높이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말씀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교장쌤을 높이고 싶은 거야. 우리의 목적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의시를 넣은 거잖아. 그러니 이거를 주체에서 간접이라는 거야. 주체에서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돼.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다. 하면 주체에 직접.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왜 있으시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계시다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해. 자, 그게 우리 현재는 문법을 지금 2개 하고 있어갖고 헷갈리지. 일단은 해놔야 된다 이거는. 어차피 해놔야 돼서 너희가 혹시 시험 보면 안 들어가진 않을 건데 안 들어가면 그냥 그렇구나 알면 돼.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치고 할 때만 써먹으면 될 거고. 은변동은 무조건 들어갈 거고 아마 너는. 자, 왼쪽에 보면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걸 직접 높임이라 하고요.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 뭐 신체나 소유물이나 아까처럼 말씀처럼 뭐 그런 것들 다 소유물로 볼 거야.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걸 간접 높임이라 합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들어오는 행동을 한 선생님을 직접 높일 거야. 크시다. 크다야. 원래 크다 써야 돼. 키가 크다 해야 돼. 근데 키는 선생님의 키니까 선언말 어미 시를 넣어서 주체 높임을 실현시키면서 간접 높임이 되는 거지. 어렵진 않을 거야. 자꾸 해보면. 됐고. 안 된 사람 없지. 자, 왼쪽에 정리를 하면 주체 높임 표현은 소설의 주체, 주어를 높이는 애인데요. 실현 방법은 선언말 어미 의시를 붙이고요.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고요. 잘 봐야 돼. 단어를 막 바꿀 거야. 특히 경상 요거는 막 계속 바꾼다. 이거 막
어민데 막 조사라 하고 있잖아. 막 조사인데 어미라 하고 있잖아. 지멋대로 돼 막. 그리고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됐죠? 자, 예시를 보면 깨서 의시 할아버지 때문에 썼네. 할아버지 이 행동 하네. 주체 높임이네. 주격조사 깨서 선어물 어미 의시 깨서 주무시. 엄마가 이 행동을 하네. 주체네. 깨서라는 주격조사 주무시라는 특수어휘. 선우 구분하겠어?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된대, 선우야. 약속해라, 선우야. 알겠노? 자, 객체. 나는 목적어나 부사어 잘 구분이 안 된다. 있나? 목적어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현재야. 을르를 넣을 수 있으면 목적어를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저거 있자샤. 옛날에 경상국에서 얘기 나왔어.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70%가 동그라미 쳤어. 왜 그렇겠어? 애들이 목적어는 을르리야. 목적어는 을르리야. 이거만 외우는 거야. 외우니까 없거든, 을르리. 그러니까 목적어는 없네. 맞네. 이렇게 했어. 그러지 말고 우리는 목적어를 다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아무튼 목적어라는 건 을르리 있는 게 아니고 을르를 넣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밥에다가 을 넣을 수 있으니까 얘가 목적어야. 자꾸 적어. 다 적어. 이제 알아도 적고 몰라도 적고. 이 밥을 부사어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의외로. 자. 봐봐.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는데, 관형사가 있고 부사가 있어. 일반적으로 어떤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른 말을 꾸미면 관형사라 해. 적어. 왜 저리 안 적냐? 이제 자꾸 적어야 소수는 거 적는다 나중에. 품사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뭐 우리가 길게 할 건 없고, 예를 들면 뭐 새 책이 너무 재미있어, 뭐 아주 재미있어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얘를 꾸미고 얘는 얘를 꾸밀 때 어떤 책, 새 책 말 되면 관형사. 재미있어, 어떤 재미있어 한데 그럼 부사. 그럼 문장에서 봤을 때 얘는 관형어, 얘는 부사어 이렇게 본단 말이야 보통. 그럼 똑같아. 우리가 관형어도 마찬가지고 부사어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부사어, 관형어 이렇게 볼 거야. 부사어는 쉬워. 보통 높임에서 부사어가 나오는 건 깨, 에게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누구누구에게, 선생님께, 선생님에게, 뭐 친구에게 이거밖에 없어. 일단 그것만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객체 높임이라는 거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그럼 뭐 있어? 그러면 목적어 부사어인 거야. 정확하게 하면. 됐지? 즉 소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야. 시험에 한 번씩 이게 나와 얘들아. 한 번씩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목적어, 부사어, 주어라고 표현해 주면 좀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주면 애들이 눈치를 채. 주체는 주어고 대상은 목적어고 이렇게 아는데 그냥 우리가 다음 중 소수어의
대상은 무엇이냐? 소설의 대상을 높이는 건 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대상을 주어로 생각해. 순간적으로. 잘 기억해야 돼. 대상은 주어가 아니야. 대상은 목적어야.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어에서 먹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주어. 이 행동을 어떤 대상에게 해? 주체가 이 행동을 누구한테 해? 밥한테 하지. 그러니까 야가 목적어. 이래 된단 말이야. 헷갈려 애들이. 객관식으로 막 나와갖고 보기로 나오면 좀 어려워. 헷갈려. 자, 일단은 그거 해놓고 자 가볼게. 우리는 또 객체 높임은 일단은 특수어의 선어만 의미가 없어. 모시다, 여쭙다, 들이다, 뵙다, 보다, 배다 하는 거 특수어의밖에 없어. 그리고 부사격 조사를 만약에 쓴다. 그럼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을 하기도 해. 그럼 시험에 특수어휘들을 막 얘기해 준단 말이야. 특수어휘들을. 그러면 주다, 예를 들면 들이다는 뭐야? 무슨 높임이야? 하면 들이다는 주체인가? 객체인가? 뭐였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문장을 적어. 너희가 쓰고 있거든, 우리가. 내가 뭐 부모님께 대충 뭐뭐를 들이다. 내가 왜 들이다를 썼지? 부모님 때문에 썼네? 부모님 이 행동 안 하네? 그러니까 얘는 객체네. 이렇게 생각해.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애들이 막 외우거든. 들이다는 뭐고, 배다는 뭐고, 뭐 외우고. 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 우리가 높임 표현을 다 써. 싸가지 없는 아이들이 아니잖아. 어이! 용 때리지 말고. 어릴 때부터 높임 표현을 우리는 써왔기 때문에 알아. 근데 이걸 직접, 야, 무슨 높임이야? 물으면, 뭐더라? 이래 되거든. 이따 상대 높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게 헷갈려, 얘들아. 문장을 적어봐. 외우지 말고. 자,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선생님께 드리다. 누구 때문에 썼지, 지금, 현준아? 선생님. 이 행동을, 드리다라는 행동을, 선생님이 드리다는 행동을 해야 안 해? 그러면, 객체, 그래. 이렇게 짝을 만들어놔. 이렇게 쿵짝. 누구 때문에 썼어? 이 행동을 해. 그럼 뭐네? 안 하면 뭐네? 어쩌, 이렇게.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누구 때문에 썼노, 도경아? 할머니. 이 행동을 안 하니까 객체고. 이렇게. 자, 모시고는 현재야. 선얼머미 시를 쓴 거다, 그지? 썼잖아, 선얼머미 시 지금. 그러니까 날아갔지, 점수가 또. 3, 4점 날아가지. 니 걔까지 날아간다니까. 낚이면 안 된다니까. 시험에서 무조건 낚을 거라니까. 일단 모시다라는 거는 특수어이고 시를 넣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모시다에 만약 시를 넣었다 하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모시다는 객체고 시는 무조건 주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안 어려워. 정리가 안 되면 막 뒤죽박죽 되면 막 어려워. 머릿속에서 막 섞이면 이제 쭉 할 거거든. 우리가 상대 높임도 하고 시제도 하고 피동도 하고 쭉 할 거거든. 그럼 이게 막 섞이면 어려워. 탁탁탁 분리해서 딱 해놓으면 쉬워. 뭐는 뭐밖에 안 돼. 이거만 탁탁 해놔. 이제 지금부터 탁탁탁탁. 그럼 쉬워. 그거 이제 정립하기까지가 조금 걸리지. 낚이지 말고. 선우 쌤말 이해했어? 너는 무조건 그만 나올 거야. 객체냐, 주체냐, 뭘 썼느냐 이것만 어렵게 안 나오고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요번처럼 구경 들지 말고, 그렇지? 자, 집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옆에 특수어휘도 요 정도는 이제 좀 알고는 있어야 되죠, 우리가. 나이, 연세, 춘추, 이름, 성함, 함자 이런 거는 좀 너희들한테 어색한 말이긴 한데. 자,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말 그대로 청자야. 그냥 청자이더라. 어릴 때 할 거 한 개도 없어.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 애들이. 자, 청자를 높이는 표현해서 감점 당한다. 그러지 말고 높이거나 낮추는 게 상대 높임이야. 높이는 표현하면 틀려. 감점을 당할 거야. 낮추기 위해. 왜냐하면 이제 이 표를 외울 거야, 우리는.
뭐 어려울 거 없어 얘들아. 격식체. 격식을 사용할 때 써야 되는 거 공적인 자리에서. 비격식체 뭐 친구, 친한 사람 할 때 쓰는 거. 많이 쓰잖아 우리가. 높이면 요, 안 높이면 요 안 붙이잖아 그냥. 가요, 가, 이 끝이야. 높임, 빠바바바바바바바. 높임, 낮춤. 그러니 낮춤도 비격식체의 해체에 상대 높임을 썼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격식체는 4개 있어. 아주 높여. 아주 높이는 거야. 아주 높여. 자꾸 적어! 무조건 아주 높이는 거야. 합쇼체를 하는데 가십시오 하는 거고, 좀 예사롭게 높일 거야. 예사롭게 높이는 거. 하오, 가오. 예사롭게 낮출 거야. 예사롭게 낮출 거야. 하게. 보통 이제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자네 뭐 좀 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해라 아주 낮추는 거야. 해라체랑 해체가 조금 헷갈려. 해라체랑 해체랑. 해라는 반말인데 약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반말이야. 얘들. 약간 교양 있는 사람들 있잖아. 참 청담동의 어떤 이 사모님의 어떤 너 집에 가라. 누가 가라 하노? 우리가 일상생활 안 하거든. 집에 가 이러잖아 우리는. 약간 교양 있는 너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야. 그 높임이 3개 있고 합쇼하오 해요. 낮춤이 3개 있지. 하게 해라 해. 무조건 외워야 돼. 지금 당장 외우지 말고 학교에서 아마 지금은 우리가 가다라는 말만 가지고 했는데 보통 하다, 가다, 먹다 뭐 이런 걸로 쭉 표를 줄 거야 아마. 학습지를 주든지 특히 경상적으로 막 구분해서 막 줄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말에 무슨 체에 명령은 어떠냐, 무슨 말에 무슨 체에 뭐 평소문은 어떠냐 쭉 5개 딱 해놓고 다음 중 등급이 같은 것은, 등급이 다른 것은, 혹은 같은 격식체인 것은, 같은 비격식체인 것은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는. 그건 다 외워야 돼. 근데 뭐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합쇼,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하냐 하면 입맛 때문에 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별표 한 100개 넣어야 돼 이제. 문장이 막 있어. 문장이 엄청 길어.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왜 끝에 이렇게 끝냈어? 끝에 왜 이렇게 끝냈어? 왜 마지막을 이렇게 끝낸 거야? 이 말을 한 사람은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상대 높임 때문에요. 이밖에 없어요. 왜냐 상대 높임은 종결 표현밖에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뭐 저거 하다가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냐로 상대방을 높일 건지 낮출 건지를 정할 거야 우리는.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그래 너희가. 근데 이게 자꾸 안 돼 애들이. 자, 대체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될 거야 보통. 근데 해요체의 경우에 이 요라는 놈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야. 중요해. 그래서 종결 어미를 써서 실현한다 하면 틀려. 해요체 때문에. 나머지는 종결 어미지만 해요체 요는 조사야. 그렇기 때문에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한다고 안 하고 종결 표현을 써서 실현한다고 해놓은 거야 지금. 선우 이해했어? 되나 선우야? 자, 격식체는 이래 쓰고 비격체는 이래 쓰고 하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 핵심 강의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앞에 봐. 왜 갈래로 끝냈어? 현재야. 누구를? 누구 그래? 친구가 누구? 에이, 그러니까 우리 배운 대로 해야지. 우리가 배운 건
주체, 객체, 상대 이렇게 배웠어. 뭐 하려고? 상대를 낮추려고. 그치? 만약에 높였으면 뭐 했겠노? 갈래? 갈래? 그냥 갈래? 쉽게 생각해. 갈래? 요 했겠지. 뭐 생각하면 돼 그냥. 내가 물을 거야 계속. 근데 그때마다 아들 엉뚱한 소리 한 대 한 발에. 자 가보자. 할아버지께서 진지, 잡수시, 개시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아, 할아버지가 이 행동을 하니까 주체 높임이고 주격조사께서 특수어의 진지, 잡수시다, 개시다 다 특수를 썼네 지금. 그치? 선어만 의미 없네. 선우야, 왜 다로 끝났어? 현준아, 왜 다로 끝났어? 상대가 내보다 낮으니까. 낮으니까. 네 높은 사람한테 계신 다 하나?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앞에 계시가 높인 말이거든. 하니까 애들이 다는 왜 썼어? 높이는가요? 막 이런단 말이야. 다는 무조건 상대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계시는 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 때문에 쓴 거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이 문장을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만약 내가 이 문장을 할아버지한테 말한다면 할아버지께서는요 진지를 다스리고 계시네요 이랬겠지. 근데 분명히 이 문장을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말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선우야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집중해야 된다니까. 자 선우야 왜 씁니다로 끝났겠어? 에이 왜 낮춰? 높이려고 했겠지. 그리고 낮춘다 높인다는 결론이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왜 썼어 이렇게 물었을 때 높이려고요, 낮추려고요, 주체 때문에 할 필요 없고 그건 결론이고 왜 썼어? 왜 썼어? 아 상대방 때문에요. 뭐 주체 때문에요. 객체 때문에요. 이 문장에서 뭐 할아버지 때문에요. 선생님 때문에요. 이것만 생각해. 그래 놓고 이제 결론을 가는 거야. 그렇다면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높여요? 지금 낮춰? 아 낮추네 이래 가야지. 처음부터 높이려고요. 낮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 쿵짝쿵짝 천천히 가. 자, 왜 씁니다를 썼겠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보다 높겠지. 무조건 마지막이잖아. 만약에 낮았으면 갔어 그랬겠지. 됐어 선우야. 우리가 쓰고 있어. 너희가 생각해보면 써. 일상적에서 막 쓴단 말이야. 이 얘기를 엄마한테, 엄마는 아빠한테 하나? 내가 이걸 친구한테 하나?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헷갈려 그래. 지금은. 하고 있어. 쫄지 마. 왜 자로 끝났겠어? 나가 자로. 상대방이 내가 낮았겠지 뭐. 그치야. 자 다시 1번 가서 청자는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왜 청자라는 말을 적어주냐 하면 끝에 바꾸지 말란 얘기야. 끝에 거.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애들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 동생이 주체였는데 할아버지가 주체인 걸로 바꾸어. 그러면 애들이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자수시고 계세요 이래 바꾼다. 이래. 할 필요가 없어. 높일 필요가 없어. 똑같이 해야지. 문제를 바꾸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시제나 이런 것들 할 건데 시제도 바꾸면 안 돼. 나중에 되면 똑같이 해야 돼. 과거형이면 과거, 현재형이면 현재, 미래는 미래 똑같이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다 감점이야. 이번 시험은. 자 2번 어제 선생님을 뵙다 씁니다. 높임이 2개 나와. 뵙다는 왜 썼지? 선우야 누구 때문에 썼지? 이 행동을 선생님이 뵙는 게 아니잖아. 이 행동을 선생님이 뵙는 게 아니잖아. 이 행동을 해야 안 해? 안 해. 그럼 무슨 높임? 객체. 그거를 다 생각하라고 집에 가서. 단계적으로. 그럼 막 풀지 말고 오늘 변동처럼. 그래야지 처음부터 선우야 기억나지? 처음부터 해놔야 마지막이 깔끔해. 아 그럼 얘는 객체. 씁니다는 왜 썼어? 상대가 높겠지. 누군지 몰라 근데 알 수는 없어. 높겠지.
성자를 동일하게 해서 바꾸면 어제 친구를 보러 만나러. 승준아 함께 산책하러 나가자. 봐. 왜 나가다 안 하고 시를 넣었을까 도경아?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 행동을 하지. 그리고 무슨 높임? 주체지. 그럼 여기서 시에서 어머니는 주체가 돼. 자, 현재야. 왜 요를 썼어? 똑같아. 맨 끝에 거 물으면 무조건 하나만 생각해. 상대방 누군데? 어머니지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는 상대 높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썼느냐야. 문장 전체에 봤을 때 나가다는 행동을 하는 엄마를 높이려고 시를 써서 주체 높임을 실현시켰고, 요라는 걸 써서 내 말을 듣는 엄마인 상대를 높이려고 상대 높임을 또 실현시켰고. 그럼 엄마는 시에서는 주체, 요에서는 상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주체랑 상대가 동일한 경우는 두 개를 다 따져봐야 되겠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경우는 어떤 거고 어떤 경우는 어떤 거고. 이게 막 문장이 길어지면 어려워지는 거지. 이게 막 길어지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기본이 돼야 우리가 기출에 있는 거 막 풀어보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집에 가서 할 때 무조건 끊어. 지금 한 것처럼 깨서 동그라미 치고 진지 잡수시 개시 누구 때문에 썼지? 할아버지 때문에 썼네. 이 행동을 하시네. 주체네. 끝은 다로 끝났네. 그러니까 상대는 내보다 낫겠네.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눈으로만 쓱 보고 주체네. 객체네. 안 돼. 답 없어 그러면. 자, 시간 표현. 시간 표현까지 하면 끝나지 싶은데 한번 봅시다. 다음 미술시 부분에 사용된 시간 표현의 표현 효과를 봅시다. 새벽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과거 같아. 그치겠습니다. 미래 같아.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같아. 근데 왜 과거고 미래고 현재냐 이거야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써 얘들아. 막 쓴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배울 거야. 자, 일단 바라시. 하자가 말하는 시점을 바라시라 하고요. 사건이 일어나는 걸 사건시라 해요. 요렇게 해놓으면 좀 편해. 요렇게 해놓으면 봐봐. 내가 말은 여기서 했는데 사건은 그 전에, 요 화살표 잘 봐야 돼. 그 전에 일어났어. 과거. 동시에 일어나. 현재. 앞으로 일어날 거야. 앞에. 그치? 그러니까 미래.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와. 예를 들면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 이렇게 나와. 자, 손우야.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 1번, 2번, 3번 중에 뭐 같아? 손우야.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 1번. 현재. 현준이. 도경이. 현재.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다 맞췄는데 3번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생각보다. 억수로 많아. 애들이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네. 자기 달리기를 생각하거든. 달리기 하면 내 앞에 있는 애가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걸 생각해. 분명히 실수를 한다는 게 헷갈린다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근데 앞선다는 건 시간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게 헷갈려. 잘 생각해야 돼. 앞선다라는 말. 앞에 있다는 게 요게 아니야. 요거야. 그러니까 얘는 과거지. 이거를 과거인지 미래인지 못 정해가지고 막 틀려. 맞네요 쌤. 한단 말이야. 자, 잘 적어놓고. 자, 예시 답안 가볼게요. 내렸는데요 라는 놈은 옷이라는 옷도 보니까 지금 어때 얘들아 양쪽에 짝대기 돼 있잖아. 선언말 어미겠네 그치? 선언말 어미 옷을 쓰는 것 같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고있다. 진행상 그치겠습니다. 개 미래 시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울 거야. 뭐 상도 배울 거고 시제도 배울 거고 뭐 이런 것들
자, 시간 표현은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인데 시제가 있고 동작상이 있어. 일단 시제, 바라시와 사건시 관계 아까 했지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앞선다, 뭐 나중이다, 일치한다는 말 구분해 주면 되고 동작상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잘 들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이야. 동작의 양상. 동작이 진행되고 있느냐? 끝났느냐? 현재가 앉아있다. 진행 완료. 오늘 또 3점 날아갔다. 우리 현재는 지금 이제 92점입니다. 진행 완료. 앉아있다. 왜? 아까 앉았으니까. 동작은? 아까 앉은 동작은 끝났으니까. 헷갈린다니까. 동작이잖아. 근데 내가 방금도 동작이잖아 했는데 질문을 딱 던지면 머릿속에 상태로 넘어가 버려. 우리 머리가. 상태가 계속되고 있네. 얘는 지금 앉아있는 상태가 그대로인 거지. 앉는 행동은 끝났지. 앉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앉고 있다 했겠죠. 이게 어려워. 헷갈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는 외울 거야.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걸 가지고 외울 거야. 지금 우리가 설명할 때는 선생님 아까 전에 앉는 게 끝나갔고요. 지금 완료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부터는 선생님 앉아 있다는요. 고있다를 써야 진행인데 아있다를 썼기 때문에 완료입니다.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이제는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앉아 있다. 진행인 가지 말고 아있다를 썼네. 완료네. 앉고 있다. 고있다를 쓰니까 진행.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머릿속에. 이제부터 우리는 문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꽃이 피어 있다. 꽃이 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ot을 많이 쓰잖아. 미래는 get을 많이 쓰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고 이제는 기본을 넘어서서 자. 일단 선언을 의미했고요. 시간 부사는 알 거고요. 가형사형 어미 안 되는 사람. 자, 아는 사람도 들어요. 내가 한번 했었는데 형용사랑 동사는 도경아 꾸미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했으니까 없다 하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자, 예쁘다. 형용사. 먹다. 동사. 나는 형용사, 동사 구분을 잘 못한다. 없나? 손우야, 늙다는 동사가 맞다 아니다. 동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젊다는 그럼 둘 다 형용사다. 현재 한준이 늙다는 동사 형용사 중에 동사, 젊다는 형용사. 도경이 늙다는 형용사, 젊다 형용사. 현재 형용사, 형용사. 늙다는 왜 동사? 현준아. 늙었으니까 하면 그 상태잖아. 이래야지. 너는 늙어가니까 이래야지. 동사로 설명하려면.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은 소수령으로 못 쓸 거고, 그지? 늙어가니까 뭐 더 쓰면 안 될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동사, 얘는 형용사. 왜요?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명령형, 청유형을 써보는 거야, 우리가. 아이고, 빨리 늙자. 빨리 늙어라. 돼. 늙는 건 시간의 흐름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젊다라는 건 상태야. 너 빨리 젊어라가 안 돼.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어. 행복하다는 동사, 형용사. 형용사지, 행복하다는 다 알지? 여러분, 행복하세요. 야, 현지야, 행복해라. 안 돼. 쓰면 안 돼. 왜? 형용사는
명령과 총명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행복하게 지내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안 돼. 건강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밖에 안 돼. 굉장히 중요해. 형용사랑 동사랑. 왜냐하면 달라지거든. 같은 걸 붙였을 때 동사면 어떻고 형용사면 어때로 달라져 버려. 우리가. 이따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 자, 일단은 가보자. 우리는 이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나는. 자, 그러면 예쁘다, 먹다, 형용사, 동사, 꾸미는 기능이 없다. 자, 도경이는 아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자, 꾸민단 말이야. 어떤 꽃? 예쁜 꽃요. 어떤 밥? 먹는 밥이요. 한단 말이야. 선우야, 왜 꾸밀 수 있지? 현준이 왜 꾸밀 수 있지? 아까 없다 했잖아, 우리가. 형사, 동사는 꾸미는 기능이 없다 했잖아. 근데 지금 꾸미고 있잖아. 왜 그런 거지? 얘는 간형사라고? 아니 그 니은 됐고. 도경이는 되고. 현재 안 되고. 자, 동사랑 형용사는 꾸미는 기능이 없다. 없다. 근데 지금 꾸미고 있다. 이씨, 뭐예요 이게 지금? 장난쳐요 선생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없다 했다가 있다 했다가 뭐 지금 헷갈리게. 없다. 있는 놈은 간형사, 부사밖에 없다. 아까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따라와 선우야. 자, 그러면 얘는 예쁘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란 말이야. 얘는 먹다에서 온 말이니까 동사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를 꾸몄어. 어떤 꽃? 예쁜 꽃. 어떤 밥? 먹는 밥. 마치 간형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어 지금. 똑같이 따라왔나? 손 따라왔나? 다시 해줄까? 따라왔나 손은? 현재 따라왔나? 그러면 인마가 문제인 거야. 인마. 여기에 니은, 여기에 는. 즉 형용사인 예쁘다가 꽃을 꾸미는 게 아니고 먹다라는 동사가 밥을 꾸미는 게 아니고 얘들은 못 꾸며. 못 꾸미니까 얘들한테 간형사의 형태처럼 보이게 간형사의 형태를 갖추게 해주는 어미가 붙는 거지. 그럼 나는 얘를 쪼개면 이렇게 적을 거야.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럼 얘는 뭐니? 간형사형 어미예요. 얘는 뭐니? 간형사형 어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고 얘를 적을 거면 이렇게 적을 거고 얘를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러면 간형사형 어미네, 간형사형 어미네, 선어만 어미네. 달라져 버리지. 그래서 중간에 있으니까 현재. 그러면 요 뒤에 뭔가가 지금 없잖아. 이게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분명히 뭔가를 띄우고 뭔가를 꾸민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말에 간형사형 어미를 붙였는지 선어말 어미를 붙였는지에 따라 달라져 버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자, 넘어간다. 빨빨 따라와. 방금 했는 것처럼 일단 선어말 어미 했고 간형사의 형태를 나타내주는 어미 했고 시간부사 했고. 자, 외우지 마.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애들 보면 선어말 어미 가거는 현재 시제 동사는 는 형용사
문장으로 만들어. 무조건. 그게 제일 편해. 얘는 쉬워. 다 알아. 얘도 알아. 얘는 과거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하는 건데 뒤에 나올 거야 아마. 과거의 경험 같은 거고, 얘는 좀 단절된 과거를 얘기할 거야. 나 어릴 때 많이 아팠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이런 것들. 좀 먼 과거의 단절. 이럴 때 써. 얘는 쉬워. 자, 현재 시제에서 동사는 니은. 문장을 만들어. 나는 쌤은 먹는다를 많이 하거든. 그럼 나는 먹는다 이랬을 거야. 아, 먹는다. 아, 는 동사의 는은 현재네. 먹는다. 간다. 먹는다. 간다. 적어놔. 너가 또 뭐 너거는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뭐 하든지. 형용사랑 소술격 조사. 소조사 이다야 이다. 이다. 학생이다. 뭐 선생님이다 하는 건 없어. 없다는 건 원형 그대로 적으면 현재라는 거야 그냥. 원형 그대로 적으면. 원형 그대로 적으면. 적어 좀. 쌤 말하는 거야 안 적어. 없다는 건 원형을 그대로 적는다는 거야. 미래는 get, 뭐뭐을, 뭐뭐리, 뭐 이런 것들. 자, 관형사형 어미야. 얘를 썼어. 얘를 썼어. 달라. 아이고. 달라. 우리가 봤을 때. 내가 간다 해서 선언말 어미 니은을 쓰면 동사의 현재야. 그럼 내가 간 그래. 간 사람 해서 관형사형 어미로 니은을 쓰면 과거야.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적어 놓을 거야. 아, 먹는다 할 때 먹는, 간다 할 때 니은, 간 사람, 뭐 먹은. 됐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리고 던은 비슷하지. 얘랑 얘도 비슷하고. 관형사형 어미 동사는 똑같이 현재 먹는 하면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먹은 빵, 먹는 빵 이래 두면 되겠지, 그지? 자, 얘가 어려워.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붙이면 현재가 돼. 관형사형 어미은, 관형사형 어미은. 얘는 형용사에 붙였어. 현재야. 얘는 동사에 붙였어. 과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제. 그치? 그럼 일단 우리는 관형사형 어미를 동사에 뭘 붙이면 과거고, 동사에 뭘 붙이면 현재고, 형용사에는 또, 근데 형용사는 과거는 던밖에 없어, 얘들아, 사실. 현재는 뭘 붙여야 되고. 그럼 어떤 걸 물을 때, 뭐가 붙었으니까 현재요라고 하면 안 돼. 숙제를 해갖고 오라 그러면 저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그냥 답만 체크하지 말고 동사에 뭐가 붙어서 뭐예요. 형용사에 지금 뭐가 붙어서 뭐예요가 돼야 돼. 그냥 무조건 은 붙었으니까 뭐예요 이러면 안 돼. 다르단 말이야, 두 개가. 됐어, 뭔 말인지. 문장으로 생각해. 외우려 하지 말고. 요게 좀 헷갈려. 그래서 제일 많이 내.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도 많이 내고. 그리고 요 짝대기들 잘 봐. 어떤 말이 와야 되는지를 잘 봐야
아, 얘가 뭐 어미네, 가형사형 어미네, 얘가 선어말 어미네가 구분될 거야. 그리고 시험에도 보기에 어떤 문장을 놔두고 다음에 여기 이 보기에서는 뭐 가형사형 어미 뭐를 써서 뭡니다 이렇게 나오면 가형사형 어미가 아니고 선어말인데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 구분해서. 자, 왼쪽에 보자. 현재 시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 나 다음 주에 소풍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다라는 동사에 선어말 어미 니은이 붙었지, 그지? 그래서 현재인데 가까운 미래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 적어놔래. 다음 주는 미래인데 지금 동사에 선어말 어미 니은을 써서 현재를 나타냈네. 아,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보편적인 진리, 직업, 습관적 행동. 지구는 태양을 돈다, 돌다라는 동사에 선어말 어미 니은. 가르치다. 좋은 학생들을 가르친다. 가르치다라는 동사에 선어말 어미 니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근데 현장감을 강조할 역사적인 어떤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 잘못된 게 아니야. 어떤 시간표 형태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어음이 아덧, 어덧 앞에 보면 과거다, 그지? 모든 거에 과거. 바라시보다 훨씬 전에 좀 단절된 느낌. 잘 기억해도 선어말 음이 더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 직접 경험이 중요해, 얘들아. 직접 경험. 뭐뭐 하더라. 뭐뭐 하더라. 그리고 get은 미래인데 추측이나 의치의 의미도 있어. 미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멀고 먼 과거에는 공룡이 살았었다. 멀고 먼 과거에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 쓰였지 지금. 멀다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 멀다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 또 있나? 그 다음에 아이고 어디 갔노? 아침에 까치골들이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지금쯤 제주도에 자 이게 중요한 거네. 지금쯤 제주도에 도착했겠다. 도착한 건 과거인데, 그치? get을 써서 추측을 드러내고 내일까지 일을 꼭 끝내겠습니다. 꼭 끝낼게요, 제가. 의지고. 동작상은 아까 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기억만 하면 돼. 진행상을 사용하면 뭐 진행되고 있다는 거, 완료상은 끝났다는 거. 자, 진행상에서 중요한 거 임마. 완료상은 임마. 됐나? 근데 얘를 잘 봐야 돼. 얘들을. 진짜 오다, 진짜 버리다. 얘 의미로 쓰면 안 돼. 먹어서 버리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그때는 상이 안 돼. 얘가 보조적인 의미를 가져야 돼.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문제로 나올 거야. 그때 한번 보자. 그래서 아온다. 야들아 밝아온다는 뭐야? 진행인데요. 왜? 지금요 아오다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버렸다는 뭐야? 완료야. 왜요? 버리다 땡매 그래. 이런 식으로. 되겠나 손우야? 자, 10분 뒤 그걸 시작하겠. 최근에 연극 본. 예전에 많이 봤선. 요즘은 볼. 예시답안 보자. 10분 뒤 뭐 이런 거. get 미래. 최근에 가까운 과거. 요거 보다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 동사에 붙었으니까. 동사에 붙으니까 과거. 예전에는 뭐 과거, 아덧, 뭐 단절, 요즘, 현재 시제, 리을, 미래 시제. 이거를 처음 보는 문장에서 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 아, 얘는 뭐 때문에 썼고요, 뭐 때문에 썼고요, 뭐 때문에 썼고요. 다 끄집어낼 수. 나중에 되면 다 할 거야.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피동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